보건 가공에 대해서 오늘 보건 가공 이 말이 한국에 시작된 것부터 봅시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5년 전 아니죠. 한 6년 전만 해도 보건 가공하는 말은 한국에 없어요. 한국에는. 다이아몬드 클리닉 연구회가 한국 지부가 생기면서 타나카 선생님이 한국에 들어오시면서 시작해서 그때부터 보건 가공하는 말이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즘 보면은 다시 보면은 세과소마다 조금 공부하는 곳은 보면 다 이제 보건 가공을 한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해놓습니다. 우리 다이아몬드만 아니고 딴 단체도 보건 가공하는 걸 씁니다. 이제는 중앙에도 쓰고 클리너스 클럽에도 쓰고 드라이브에도 쓰고 보건 가공하는 말이 이거는 누가 독식할 수 있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건 가공을 섣불리 그냥 그것만 보고 흉내만 내는 거예요. 흉내만 한마디로. 보건 가공 중에서 가장 쉬운 게 이제 와이사스 그러니까 와이사스를 해가지고 한쪽은 보건 가공을 하고 한쪽은 안 하고 해가지고 딱 집어서 이렇게 놔놓고 손님들 보여주고 하는 크레비노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보건 가공을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물품을 보건 가공해야 되느냐. 가장 쉬운 거는 와이사스입니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걸 해야 돼요. 어려운 거. 실크 브라우스, 색깔 다른 실크 브라우스든지 보건 가공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정녕 내가 보건 가공을 한다. 그리고 보건 가공이라고 하는 해놓고 나면은 보건 가공 플러스 재생 가공까지 재생 플러스 재생. 이 보건 가공을 하게 되면 재생 가공까지 해줘야 돼요. 보건만 시키면 안 돼요. 보건이라 하는 것은 뭔가 옷이 있으면은 뭔가 이물질이 묻었어요. 이물질이 묻은 게 보건 가공이고 재생 가공이라 하는 것은 옷이 있으면 이 옷이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노화가 되죠. 노화가 된 것을 다시 젊게 살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큰 옷을 새 옷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재생 가공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보통 그 보건 가공 하신다 하는 그 단체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하는 거 보면 이 보건 가공 용법이 뭐예요? 이 재생 가공은 안 해줘요. 여러분들은 보건 플러스 재생까지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정녕 진짜 옷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뭘 해야 되냐면 보건 가공의 키포인트는 표백제입니다. 서로 표백제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이 재생 가공은 키포인트가 색수정입니다. 색수정 플러스 터치, 촉감. 요것까지 해줘야지 이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면은 이 보건 가공을 하려면 표백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모르면 절대 못해요. 표백제에 대한 다 여러분들 다 꿰뚫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쓰는 표백제가 종류가 많아요. 자, 보건 가공 일반 묻은 지 얼마 안 된 때들 그거 빼는 건 보건 가공 아닙니다. 그거는 세제만 해도 다 빠져요. 세제만 해도 빠지는 것은 보건 가공이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그거는 세탁. 그런데 보건 가공이라고 하는 것은 세제 플러스 표백제 이렇게 써서 하는 것들을 보건 가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봅시다. 얼룩이 묻었다. 옷에 얼룩이 묻었어. 묻었는데 묻은 얼룩이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금방 묻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자 올겨울에 지금 이제 옷 입고 있어요. 겨울에 추우니까 이제 겉옷도 많이 입고 속옷도 이제 뭐 시커 브라우스도 입고 뭐 많이 입겠죠. 입었는데 이 옷을 봄에 세탁을 해놔야 되는데 세탁을 안 하고 그냥 노안에 넣어놔요. 넣어놨다가 이제 내년에 이제 초겨울에 올겨울에 이제 입으려고 꺼내놓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나오는 옷들은 세제만 써도 빠집니다. 세제만 써도. 그런데 올 10월달
10월에 이 옷이 나오면은 지금 1월달이에요. 1월달부터 10월달 10개월 동안 예를 들어서 10개월 동안 묵은대요. 묵은대. 때가 묻어서 산소와 만나가지고 시간이 지나니까 만나다 보니까 이 얼룩 속에 있는 산소가 빠져보세요. 산소가 빠지고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냐면 수소가 가는 겁니다. 수소가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상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옷을 보관할 때는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아무런 이상이 없이 별 이상이 없었는데 10월달에 꺼내가 입을 내니까 옷이 노랗게 돼 있다. 색깔 있는 옷들은 어두워지고 흰 옷은 노랗게 되지만은 빨간색이나 본색이나 이런 것들 어때요? 그럼 노랗게 됩니까? 노랗게 되는 게 아니고 색깔이 더 짙어지겠죠. 맞죠? 그러면 이거를 빼내야 돼. 이 자리에 벌써 수소라고 한다면 수소가 딱 찾아오고 있다. 수소. 이 수소를 빼내고 그 자리에 산소가 들어가줘야 돼. 그래서 말하는 쉽게 말하는 산소계 표백제. 여러분들 가장 많이 하는 게 산소계 표백제를 하는 겁니다. 이 산소계 표백제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하는데 이 산소계 표백제를 하는 놈이 아주 재밌어요.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세제는 기본입니다. 우리가 얼룩을 빼기 위해서 세제는 기본으로 가지만 세제 플러스 산소계 표백제를 사용하는데 산소계 표백제는 자 산소계 표백제가 종류가 몇 가지가 있나 먼저 봅시다. 산소계 표백제가 있는데 산소계 표백제에서 그거는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이 2번 2번 8페이지에 보면 딱 나와 있어요. 2번 8페이지에. 산소계 표백제를 한번 봅시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산소계 표백제, 여러분들 제일 대명사 뭡니까? 옥시크린이죠. 그죠? 옥시크린. 옥시크린은 산소계 표백제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가정에서 쓰는 산소계 표백제입니다. 그 산소계 표백제, 이거 아셔야 돼요. 옥시크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과탄산도 들어있고 플러스 형광진백제 그 다음에 플러스 효소 이렇게 들어있어요. 슈퍼에 파는 옥시크린을 딱 쫙 한번 피워보세요. 피워보면 흰 가루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분명히 빨간 알갱이, 파란 알갱이 있을 거예요. 맞죠? 거기서 파란 알갱이는 뭘까요? 학생들 파란 알갱이 뭘까요? 형광진백제입니다. 빨간 알갱이는 뭘까요? 다 적어놨네. 효소입니다. 자, 이거는 표백을 해줍니다. 좋아요. 아주 좋은 거 맞아요. 이 형광진백 흰색을 더욱 희게 흰색 괜찮아요. 이 효소 단백질 분해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쓰지 말아야 될 거 봅시다. 원단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모가 있고 면이 있어요. 그러면은 모 같은 경우 봅시다. 모는 이 표백제를 사용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이유 아셔야 돼요. 알칼리를 말해요. 알칼리. 이 과탄산이라고 하는 것은 알칼리라고 해요. 알칼리. 쏟지 마시오. 앞에 와서 강의식이다. 쓰더만. 자, 그러면 이 분명히 알칼리이기 때문에 모이는 안 된다. 맞죠? 형광진백제 봅시다. 자, 모가 아니면 면이다. 면이 되니까 이게 흰색이 아니고 노란색이다. 노란색이다. 됩니까? 안 됩니까? 형광진백제는 흰색 위에는 쓰면 안 됩니다. 사고입니다. 사고를 하게 돼 있어요, 분명히. 그 다음에 효소 모지게 쓰면은 됩니까? 안 됩니까? 효소라 하는 놈은 단백질을 분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입고 있는 옷은 순모입니다. 이 순모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단백질을 효소로 쓰게 되면 이 원단이 상해요. 한데 우리가 이 순모에 단백질을 못 쓰느냐? 때에 따라서 써야 돼요. 왜?
피가 묻었다. 계란 노란자가 묻었다. 우리가 뭐 식용생활은 생선 육즙이 묻었다. 그죠? 그러면 단백질이 묻는다면 얼룩을 빼기 위해서는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그거는 약품이잖아, 약품. 약품이라 하는 놈은 스파팅 나이에서 쓰고 금방 제압합니다. 상관이 없어요. 한데 세제 속에 이 효소가 들어있으면 모에는 못 써요. 그러면 이런 옥시크린을 가지고 뭐라면 막 쓸 수 있습니까? 절대 씁니다. 집에서 사용하는 옷들, 그냥 체육복, 나일론 체육복, 그 다음에 양말, 반스 이런 것들은 이 옥시크린 써도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옥시크린 사용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업소용으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업소용은 뭐냐? 우리가 많이 쓰는 효약복. 이거는 그냥 가타산계입니다. 그리고 무형광입니다. 무형광. 과탄산 나트륨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화학약품은 많이 팝니다. 한 포에 한 3만 원 얼마 정도 살 거예요. 3만 5천 원, 4만 원 정도 사요. 그거 쓰면은 이게 들어있어요. 형광이 들어있어요. 형광이 들어있어요. 흰색 위에는 쓰면 안 돼요. 효약분은 무형광이에요. 무형광. 무형광. 그래서 이거 우리 옥소용으로는 무형광 산소기 병제를 사용해요. 과탄산 나트륨 여러분들 사갖고 얼마 사면 안 해요. 여러분들 회원들은 30% DC에 나가잖아요. 6만 5, 예를 들어서 6만 5천짜리 30% DC 한번 넣습니다. 한 4만 정도 빼야 돼요. 과탄산 4만 원 해요. 사면 굳이 그걸 사고 치는 것보다 어떤 사람 여기 있더라고 보니까 여기 부주에도 있을 거예요. 과탄산 나트륨 홍염 파는 거 쓰지 마세요. 괜히 쓰라 사고 내지 말고 똑같은 돈이라도 효약법 사서라고. 그러면 사고 안 치니까. 자, 그러면 모직이 있고 면이 있어요. 크게 말하면 동물성 섬유, 그 다음에 식물성 섬유. 여기에 설 수 있는 산소계 표현제를 우리가 정의를 내야 돼요. 정의를. 자, 동물성인 경우에는 과탄산, 쉽게 말하면 과탄산이니까 우리가 AMG에서 판매하는 게 이름이 효약이지 원 이름은 과탄산 나트륨이라고 합니다. 과탄산을 쓰면 됩니다. 여기에 플러스 과수. 자, 왜 아까는 순모에는 이게 알칼리니까 쓰면 안 된다 해놔놓고 이제는 또 순모에 과탄산을 써라 아셔야 돼요. 쓰는데 이거 한 개만 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 한 개만 쓰면. 여기에 분명히 과수라고 하는 거예요. 과수. 과수는 산성입니다. 자, 과탄산이 pH가 12가 나와요. pH가 산성 알칼리를 쟀을 때 pH가 12가 나와요. 여기에 과수가 들어가줌으로써 pH가 한 9 정도 나올 거예요. 9. 플러스 시키면 어때요? 과탄산 과수 플러스 시키면 분화가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가지고 있는 요 산소계 표백제를 가지고 있는 거는 뭐냐면 이 산소라 하는 놈은 우리는 필요로 한 거야. 우리가 필요한 게 뭡니까? 산소를 옷에 넣어줘야 돼요. 옷 속에 빠져나가는 산소가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산소가 빠져나가는데 산소를 밀어 넣어주는 거예요. 산소를 밀어 넣어주는 역할을 해야 돼. 밀어 넣어주게 되면은 여기에 노랗게 고착되어 있던 얼룩이 다시 색깔이 빠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 이염제도 하고 물감이 들었는데 옷에 물감이 들었는데 과탄산 나트륨이라든지 효약물을 쓰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건 절대 안 돼요. 음식물이라든지 우리가 뭔가 오염물질이 묻어서 변하는 거 있죠. 색깔이 변한 거는 산소계 표백제를 쓰는 거 맞는데 물감 염색체가 묻는 거 탄닌계 얼룩이죠. 우리 쉽게 말하면. 그런 게 묻었을 때는 쓰면 안 돼요. 쓰면 도로 색깔이 검해져요. 뭐 그쪽으로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자, 그래서 이 과탄산 플러스 과수를 쓰게 되면은 산소를 필요한데 이 산소를 우리가 넣어주면 돼. 단지 산소만 넣어주면 돼요.
그런데 이게 또 봅시다. 이 동물성 섬유라는 게 물에 들어가면 문제가 된다고 그랬죠. 물에 들어가면 문제가 되는데 이거를 수축 안 하게, 수축도 안 하고 옷이 필요해서 발생기 하려면 들어가는 게 있어요. 플러스 쓰리쇼프. 자, 이 쓰리쇼프를 하는 놈을 안 넣어주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이걸 생각해야 돼요. 원단 플러스 얼룩을 생각해야 돼요. 얼룩을 빼기 위해서는 이걸 써야 되는데 그 독도, 뱀의 독도 때에 따라서 약이 된다죠. 마찬가지 우리가 이 입은 옷에는 이 알칼리가 나쁜 거예요. 나쁜 건데 어쩔 수 없이 얼룩을 빼기 위해서는 써야 된다. 써야 될 때는 중화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좀 중화를 좀 시켜가지고 온유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게 뭐냐? 그럴 때 쓰는 게 과수다. 플러스 그리고 옷이 줄어들면 안 되니까 쓰리쇼프를 넣는다. 그렇게 요 세 가지를 넣어주면 된다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물의 온도. 순모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실컷. 동물성 섬유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두 가지가. 뭐가 있고 실컷인데 이거는 동물성 섬유 중에 뭐는 물 온도를 우리가 쓰리쇼프를 사용하게 되면 한 50도까지 올려도 무관해요. 실컷은 안 돼요. 쓰리쇼프 만약에 써서 쓰리쇼프 써가지고 물 온도 50도 올라가면 그날 바로 수상 치는 날이에요. 알죠? 네. 쓰리쇼프가 뭐 하는 겁니까? 물을 다 빼봅니다. 실크가 가지고 있는 생각사 다 빼봅니다. 절대 안 돼요. 이거는 냉수로 써야 돼요. 그리고 실크에는 과탄산이나 과수나 쓰면 안 돼요. 또 달라요. 이거는 면하고 달리 실크는 여기에 실크 전용 산소계 표기가 따로 있어요. 화이팅 브라이터. 이 실크에는 이 방법 위에 있는 같은 동물성 섬유인데도 불구하고 모는 이 방법을 사용해도 되는데 실크만큼은 이 방법을 사용하면 안 돼. 밑에 화이팅 브라이터라는 거 전용으로 나온 그게 있어요. 왜? 물 온도를 못 올리니까 우리가 물 온도를 지금 이거는 50도 정도 되면 이거는 우리가 한 35도 정도에 끝나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이 쓰리쇼프보다는 아쿠아 세제. 자, 이제 요즘 이 히트작인 아쿠아 세제 나왔어요. 이 아쿠아 세제는 쓰리쇼프하고 다른 게 있어요. 같은 쓰리쇼프 회사에서 나온 건데도 불구하고 달라요. 다른 점은 이 쓰리쇼프는 색상을 빼는 겁니다. 마이너스. 그런데 이 아쿠아 세제는 색상을 안 빼요. 안 뺀다고. 그러면은 실크는 색상 때문에 우리가 세탁할 때 골치 아프잖아요. 그죠? 실크 세탁할 때는 아쿠아 세제를 쓰면 된다 이 말이에요. 플러스 화이팅 브라이트는 산소계 표백제거든. 산소계 표백제 플러스 아쿠아 세제를 쓰면 이 방법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정의만 안 내리면 돼요. 실크 빨면서 과탄산 나트륨 넣고 과수 넣고 순소프 넣고 온도 올려봐. 바로 그러는 초상치는 날이에요. 약은 어디까지나 약입니다. 약. 멀쩡한 사람이 약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아픈 사람이 약 먹으면 그 약 돼요. 마찬가지 이 실크와 모를 잘 구분해 주셔야 돼요. 모공 가공에서. 이거를 구분 못하고 헷갈려 보면 안 돼요. 오늘 제가 하는 얘기는 여러분들 뼛속 깊이 들고 이거는 평생 세탁 졸업할 때까지 쓰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그것도 하나 해봅시다. 과탄산 나트륨은 과탄산은 어떻게 태어난 놈인가 여러분 아시죠? 혹시 그것도 마찬가지고 효합으로 마찬가지고 전부 다 가루로 된 과탄산이 태어난 계기를 알아야 돼요. 이 원료가 과산화수소입니다. 과산화수소입니다. 과산화수소인데 이 과산화수소를 가지고 과산화수소는 산성이란 말이에요. 산성. 때가 안
빠져요. 그리고 과산화수소는 산성이다 보니 때가 안 빠지니까 이거를 과립으로 만들었어요. 과립으로 만들면서 여기에다가 알칼리를 투입했어요. 알칼리를 투입했다고. 투입해가 된 게 과탄산이잖아요. 그럼 주 원료는 뭡니까? 과산수소나 과산수소. 그런데 이 과산화수소와 과탄산을 여러분들 그러면 같은 산성인 같은 산소계 표백제다 이거. 산소계 표백제인데 왜 자꾸 과수는 쓰지 말아 그러고 과탄산만 쓰라 하느냐? 이유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옷을 보온 가공하기 위해서는 온도를 올리잖아, 그죠? 온도를 올리고 시간을 줘야 돼요. 그러면은 이 과수표백 타단체에서 지금 과수표백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유를 알아야 돼요. 과수는 물의 온도가 60도가 돼야지만이 그때부터 효과를 발휘하는 겁니다. 60도 이하에서는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이 과탄산은 물 온도 40도만 되면 돼요. 40도. 그리고 이 과탄산보다 더 한 거는 쉽게 말하면 다크고 이게 황단이라고 하죠. 황단. 우리 황변 제거의 달인 하는 황단. 요거는 물 온도가 30도면 됩니다. 물 온도 30도. 그러면 한번 보세요. 이 다크고 황변 제거의 달인은 물 온도 30도에서 산소가 똑같은 산소입니다. 이 정도 산소. 표백제 중에 한 가지입니다. 지금까지 하는 모든 얘기는 표백제 중에서 산소계 표백제를 모르는 얘기입니다. 산소계 표백제를 모르고는 보온가공을 못해요. 보온가공을 하려면 표백제에 대해서 박사가 안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산소계 표백제니까 이 산소계 표백제 대명사를 가지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다크고는 물 온도 30도 되니까 쓸 수 있는 게 온도가 올라가면 문제가 되는 것들은 뭡니까? 온도가 올라가면서 문제가 되는 것들. 모직 아닙니까? 모직용으로 쓸 수 있는 저온용 산소계 표백제다 이 말이에요. 좀 가격이 비싸요. 문제는 요런보다 요런 좀 비싸요. 저온에서 되니까. 그 대신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과수는 60도가 돼야 돼요. 60도가 되다 보니까 모직에는 안 좋다. 온도가 60도가 올라가면 안 좋다.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 헷갈리지 마십시오. 스리쇼플 한 놈 뺀 겁니다. 이건 스리쇼플은 우리나 쓰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이 스리쇼플을 모르는 사람 많아요. 여기다가 스리쇼플 자꾸 접목시키면 이 말이 여러분 헷갈리게 돼 있어요. 스리쇼플은 머릿속에 있잖아요. 지금 뭐 정석입니다. 이 정석. 이거는 기능사 시험 치는 데도 나오는 겁니다. 이 온도가 60도가 돼야 되고 시간이 또 있어요. 시간이 이건 40도지만 여기에 또 시간이 있어요. 시간. 이 모든 것들은 옷에 묻어있는 황변을 빼기 위한 것들인데 이 옷이 모직인지 실크인지 면인지 여기에 따라서 이제 이게 다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정신 바짝 차고 들으세요. 이거 모르면 보험가공 못해요. 아무도 모르면서 보험가공 합니다. 쓰기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손님 앞에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같은 강의는 내가 잘 안 합니다. 이거는 좀 골물도 좀 아파요. 하지만 오늘 오신 분들 보니까 수준이 이 정도로 따라갈 수 있는 되니까 수준을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시간 봅시다. 시간. 전체적인 시간. 요거는 물의 온도입니다. 물의 온도. 근데 우리가 담가야 돼요. 담가야 돼. 시간이 문제예요. 시간이. 과탄산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약 한 20분 정도 하면 그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런데 과산화수소 같은 경우는 시간이 한 40분 정도 걸려야 돼요. 물의 온도도 60도 돼야 되고 시간도 한 40분 정도 돼야 돼요. 그리고 이 다크고 황변제거의 달인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한 25분에서 30분 정도 걸려요. 시간이 이거보다 길죠. 이 과탄산보다 다크고가 시간이 좀 길잖아요. 긴 이유는 온도가 저온이다 보니까 저온. 요거는 30도고 이건 40도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탄산을 쓰든 과수를 쓰든 다크고를 쓰든지 간에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온도도 이거 그거에 따라서 온도도 왔다 갔다 하고 시간도 방금 시간도 왔다 갔다 한다. 이거를 다 캐치를 해야 돼요. 이거를 못하면 절대 안 돼요. 자, 그러면은 결론을 내립시다. 과탄산을 40도에서 시간 20분 하는데 이거는 면 사용할 수 있는 원단을 봅시다. 사용할 수 있는 원단. 자, 물온도 40도에 20분 담으면은 면 됩니까 안 됩니까? 면 돼요. 식물성 섬유 다 돼요. 식물성 섬유 면 사용 가능합니다. 이 온도에 이 시간에 가능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뭐를 쓰고 싶다. 모직을 쓰고 싶다. 플러스 뭐라 그랬어요? 플러스 과수. 세제는 지금 내가 지금 세제는 스시업을 빼가야 돼. 스시업을 물어서 없잖아. 그 자꾸 헷갈리니까. 자, 여기 뭐를 내가 쓴다. 그러면 과수를 좀 더 넣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플러스 또 스시업을 넣어줘야 되고. 뭐 마찬가지 여기도 스시업입니다. 여기도 스시업. 스시업은 약방이 합수입니다. 다 들어가요, 다.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것들이 딱 정해져 있어요. 하지만은 이 과수는 여러분들이 별도로 과수는 하지 마세요. 이 과수라 하는 놈은 문제는 뭐냐면 과수 손에 한번 보세요. 문제 보세요. 손에. 과수는 우리가 쓰고 있는 보통 우리가 쓰는 건 25분짜리 쓸 거예요. 25분짜리 손에 묻으면 어떻게 돼요? 탑니다. 옷에 묻으면 어떻게 돼요? 옷신들 지가 화상 입어요. 화상 입게 돼 있어요. 과수는 우리가 쓰는 게 아닙니다. 과수는 어떤 데 쓰느냐? 이럴 때 쓰는 이럴 때. 과수의 용도를 하는 앞으로 여러분들 저는 배운 게 과수라 하는 놈은 뭐를 사용할 때 과탄산이 들어갈 때 과수를 좀 넣어준다. pH를 낮춰주기 위해서 쓴다. 이게 제 머릿속에 고정이 돼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고정을 박아요. 누가 입에서 과수 표현한다. 과수 표현한다. 그래, 니 많이 해라. 온도 높여가지고 시간 많이 줘가지고 해봐라. 그리고 면에도 여러분들 생각하는데 면에 과수 쓴다.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돼요. 되는데 어디 됐냐? 흰색에만 된다. 유색은 왜 안 될까? 유색은 안 되는 이유. 색상이 빠져요. 또 안 되는 이유. 고온이 올라갈수록 이 온도가 올라갈수록 자, 이 과수가 성상이 뭐라고 했습니까? 산성이죠. 산성에다가 온도를 줘보세요. 온도를 주게 되면 가스가 발생합니다. 원단이 빵꾸 나요. 철이 삭는단 말이에요. 삭는다고. 면이 척척 나간다니까. 락스마 우리가 여러분들 생각하는데 락스를 쓰면 원단이 상한다 생각하죠. 이 과산화 수소도 쓰게 되면 온도를 주게 되면 철이 삭아서 척척 나간다. 왜? 화상을 입었어. 화상을 입었다. 그리 세탁에서는 이거 서는 아니다. 서는 아니다. 오늘 결론. 알았죠? 그러니까 면이고 뭐고 이거는 꼴짝만 이거는 지우자. 이거는 지우자. 과수는 우리 머릿속에는 과수는 순모, 농모할 때 그냥 pH를 낮춰주기 위해서 쓰는 게 과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용도 이외에는 한 가지 더 쓸 때 있어요. 과수 쓰는 방법. 또 쓰는 방법은 뭐냐면 다림질 하다가 전기 다림질 가지고 다리 가지고 누르는 거 있죠. 그때 물하고 과수하고 섞어서 착 뿌려가지고 빼박아서 싹 문질러가 햇빛이 나오면 상을 써요. 그 위에는 가수 쓸 생각하지 마세요. 오케이? 이제 과수 이제 앞으로 어디 쓴다 하면 돼요. 그리고 이 다 끄고 황변 제거의 다리. 황변 제거의 다리는 모직. 그 다음에 실크 흰색. 실크도 흰색 위주입니다. 흰색 위주 쓸 때. 이거 닫고 황변제거에서 쓰면 돼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던 화이팅 브라이터.
그러면 실컷. 여기에 정의를 내렸어요. 강아지가 왜 내려? 이게 대상. 자, 산소계 표백제 끝났습니다. 산소계 표백제가 뭐로 만들어졌는가? 다 했고 어떤 용도로 쓰는가? 좀 헷갈리죠. 오늘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는 촬영이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DVD를 보시든지 하세요. DVD 20만 원밖에 안 해요. 지금까지 했는 게 다 산소계 표백제를 얘기한 겁니다. 지금부터 또 다른 거 같아요. 표백제를 모르고 몸광고는 못한다. 그거예요. 자, 표백제 중에는 크게 봅시다. 표백제는 뭐가 있냐 하면 첫째 산소계 표백제, 그 다음에 환원 표백제, 그 다음에 염소계 표백제. 근데 쉽게 말하면 염소계도 산소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크게 나누면 이건 염소계는 필요 없고 산화 표백제, 산소계 표백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산화 표백제, 산화 표백, 환원 표백,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아까는 자, 이 산소계 표백제는 산소를 플러스 시켜주는 거고 수소를 빼주는 거잖아. 이 환원 표백제는 수소를 플러스 시켜주고 산소를 빼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환원 표백제의 대명사 맞죠? 하이드로. 하이드로는 환원 표백제의 대명사예요. 자, 환원 표백제는 이 하이드로는 어느 곳에 사용하는가? 크게 봅시다. 이 산소계 표백제는 오염이 묻어서 오물질이 묻어서 오래된 것. 그러면 뭔가가 옷에 묻어서 오래된 거잖아, 그죠? 그럴 때 쓰는 것들은 다 산화표백제 씁니다. 산화표백제 뭡니까? 산소표백제죠. 뭔가가 묻어서 빼는 거고, 요거는 옷에 색소, 뭐 너무 옷에 염색물이 묻었다. 염색물가 묻었다. 묻었을 때 쓰는 게 하이드로다. 하이드로. 이렇게 딱 나눠줘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보면 막 헷갈리게 분명히 하이드로 써야 될 때다가 색깔이 묻는 데다가 산소계 표백제 쓰는 사람이 있고, 이염 제거하는데 산소계 표백제 쓰는 사람이 있어요. 안 돼요. 헷갈릴 거 없죠? 산화 표백제는 오래된 오염이 묻었을 때 쓰는 거고, 환원 표백제는 염색이 묻었을 때 쓰는 거고. 그런데 우리가 자, 요거는 기본적인 화학입니다. 화학. 우리가 배우는 거는 이게 아니고, 남들은 안 되는 거를 우리가 하는 게 다이아몬드잖아. 다이아몬드에서는 자, 이 환원 표백제를 써야 될 것도 있지만 물론 씁니다. 우리가 쓰는 거는 서리쇼프로 하는 거 씁니다. 서리쇼프가 하는 역할이 됩니까? 안 됩니까? 환원 표백제를 써야 될 자리에 서리쇼프를 쓰므로 해서 되죠? 그러면 자, 봅시다. 이 환원 표백제를 쓰는 곳은 꼭 써야 될 옷은 흰색 옷 이외에는 안 됩니다. 맞죠? 그런데 이 서리쇼프는 유색에 사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네. 그래서 이 서리쇼프가 좋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물 세탁을 하다가 사고가 많이 났다. 색깔이 번졌다. 이것을 생각하지 말란 말이야. 흰색 같으면 좋아요. 흰색 같으면 이거 쓸 필요 없어. 서리쇼프 쓸 필요 없이 서리쇼프보다 이게 더 빨라요. 흰색은. 맞죠? 네.
그런데 색깔이 있는 옷에 유색에 물감이 묻었다. 그때는 무조건 서리쇼프로 뺀다. 이게 바로 이음 제거예요. 산화 표백제, 환원 표백제 이걸 알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서리쇼프를 여러분들 알아야지. 아, 그래서 서리쇼프가 좋구나. 이제 표백제에 대해서 크게 대명사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환원 표백제도 하이드로 같은 경우에는 물의 온도가 물의 온도뿐만 아니고 스팀 온도가 몇 도가 돼야 되냐? 최하 70도 이상이 돼야 돼. 70도. 70도 이상이 돼야 되니까 문제가 많죠. 여기에 대응해서 나온 게 우리가 쓰는 자 하이드로 대신에 이거는 하이드로 그죠? 우리가 쓰는 제품들이죠. 이게 나온 게 컬러 스트립바, 컬러 스트립. 그 다음에 레쥬런. 근데 두 개 다 하는 평형제예요. 두 개 다 하는 평형제란 말이야. 근데 어디에다가 컬러 스트립바를 쓰고 어디에다가 레쥬런을 쓸까? 컬러 스트립바는 유색에 쓰는 거예요. 유색에. 그리고 레쥬런은 흰색에 쓰는 거예요. 흰색. 여기 딱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면서도 모르는 거야. 이거 어디 색일지 헷갈린다고. 이런 것들은 딱 명확하게 찍어주는 거야. 이러면은 거의 우리가 세탁에 쓰는 표백제에 대해서는 거의 다 알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은 컬러 스트립과 레저를 쓰는 방법은 별도로 나중에 내가 또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지금 본 강의에 대해서 하고 있는 중이니까 아시죠? 네. 헷갈릴 거예요. 지금 금방 한번 돌아서 보이라고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촬영도 하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내가 두 번 못하니까. 선생님 모실 때 와서 공부한다 생각하지 마세요. 선생님은 이런 거 안 가르쳐줍니다. 선생님은 이런 거 안 가르쳐줘요. 선생님은 이거보다 더 차원 높은 거 전체적인 아웃라인만 얘기하지 이런 거 소소한 거는 얘기를 안 해줍니다. 저는 나름 그냥 선생님한테 개인적으로 자꾸 물어가지고 지금 이런 걸 배워서 여러분들한테 가르치는 이걸 여러분들은 아시아지 선생님 얘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중학교도 안 나오고 대학교 가는 사이 합니다. 하나가 선생님 교육은 대학교 교육을 시작합니다. 제가 하는 교육은 기초교육. 자, 표백제 이제 알았어요. 이제 보험강 합시다. 이제 표백제 다 알았으니까. 시계 이제 제일 먼저 봅시다. 와이사스. 세제. 시간. 표백제. 자, 세제 무슨 됩니까? 와이사스. 이거 무조건 다 세제 좀 쓰세요. 플러스 아쿠아 세제. 요즘 이제 새로 나오고 있으니까. 싸우고 있으니까. 자, 여기 불러보세요. 아, 내가 이제 공부했으니까 알았어야지. 와이사스 표백하면 뭐 써야 돼요? 화탄산. 요거는 표백합니다. 시간 20분에서 30분. 왜 20분에서 30분이냐? 찌는 놈 있죠? 찌는 놈. 때도 그 오래된 거 3개월 된 거와 10개월 된 게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한 3개월 된 거는 20분만 돼. 근데 좀 오래된 거는 시간 더 걸리니까 20분에서 안 나가면 더 나가야 돼. 양을 봅시다. 양. 여기가 세제의 양. 자, 세제 1. 예를 들어서 20리터 가는 우리 물통이 있어요. 물통에 세제 1 값되면 세제 100cc입니다. 100cc. 20리터 기준입니다. 물 한 말 기준입니다. 표백제. 이것도 두 가지가 있어요. 흰색이냐, 유색이냐. 표백제 양이 달라져요. 표백제 양이. 흰색일 경우에는 세제의 3배.
경우에는 2배. 이거 책입니다, 책. 깜짝 놀랄 거예요. 아, 이거 무슨 물 한 마리에 무슨, 그러면 쉐일 같으면 300cc인데. 300cc. 그죠? 300cc. 와, 아까 뭐지를 많이 넣나? 그게 바로 다이아몬드 타나카 선생의 방법이에요. 이거를 사람들이 보통 세제를 쓴다, 표백제를 쓴다 하면은 그냥 여러분들 여기 나오시기 전에는 분명히 세제를 만약에 100을 넣었으면 세제 100입니다. 그렇으면 세제를 100을 넣었으면 표백제는 50을 넣었을 거예요. 옥시크린 옛날에 많이 쓰는 옥시크린 쓸 때 이렇게 썼잖아. 맞잖아요. 맞다고 얘기하세요. 지금은 아니잖아. 이렇게 하니까 효과가 별로 없는 거예요. 집에도 다 이렇게 써요. 가정주부들도 다 이렇게 쓰고 있거든. 그런데 타나카 방식이 다른 방법이 바로 이거. 근데 와, 갖다 사 그걸 말하면 어떻게 하냐? 써야 돼요. 이렇게 써야 옷이 정상으로 나와요. 그래서 세탁을 흰색을 많이 깔고 하는 사람들은 이 산소유 표백제를 많이 써요. 그리고 유색은 왜 2배만 써서 하냐? 유색에다가 3배를 넣어보면 색깔이 연해져요. 이걸 아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염소계 표백제나 한원 표백제, 염소계 표백제 뭡니까? 락스나 한원 표백제 하이드로를 섞으면 색깔이 완전 확 없어져 봅니다. 색깔이 청색이 날아가고 흰색이 됩니다. 근데 이 산소계 표백제를 하는 놈은 많이 쓰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색깔이 연해지는 거예요. 날아가는 게 아니고 색깔이 본색이 흰이 되지 않습니까? 절대. 산소계 표백제는 아무리 많이 넣어도 여러분들이 그 본색을, 청색을 흰색으로 만들어 재주 있어요. 안 됩니다. 절대. 이거는 칼입니다. 칼. 그리고 이거 법입니다. 산소계 표백제를 과다 사용하게 되면 색상이 옅어진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색상이 옅어졌다. 예를 들어서 그런 사고를 쳤다. 올리는 방법은 간단해요. 색소염제 한번 뿌려주면 다시 원색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색깔을 안 연하게 하기 위해서는 세제에 2배만 쓴다. 그러면 쉽게 합니다. 흰색일 경우에는 300cc, 유색일 때는 200cc 이렇게 쓴다. 물어. 이렇게 해서 방금 시간 이렇게 해서 담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깨끗해져요. 색깔이 있는 옷은 다 이렇게 돼요. 근데 이런 문제가 또 있어요. 흰 와이셔츠를 흰게 하려는데 지금 현재 얘기한 것들은 전부 다 옷에 묻은 오염이죠. 오염. 옷에 묻어있는 오염만 산소유 표백제에 됐어요. 그런데 안 빠지는 게 있어요. 뭐가 안 빠지냐면 아니 나는 과탄산도 3배나 넣고 설수포도 넣고 물어도 40도 해가지고 30분 동안 나가는데 안 하얘지더라 이거. 우중충하더라.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흰 와이셔츠가 흰지지 않은데 문제가 딱 2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문제. 분명히 식기들을 빨았는데 튀기 안 나온다. 첫 번째는 형광증백제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고, 두 번째는 철분을 생각해야 돼요. 이거 분명히 2개 잘 알아놓으세요. 흰옷인데 분명히 식긴 대로 했는데 불구하고 안 나온다. 이유는 이 2가지 문제밖에 없어요. 자, 첫 번째 형광증백제 봅시다. 혹시나 가정에서 흰 와이셔츠니까 락스에가 나가라고 좋겠어요. 흰 와이셔츠니까 쉽게 생각해 가정주부들이 그냥 집에서 락스 탕물 있으면 그 락스 탕물 다 바꿉니다. 그거는 절대 안 됩니다. 형광증백제가 나를 바꾼 거예요. 락스에 들어가는 순간 형광증백제는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니까 흰색이 확 드러나게 안 보이고 우중충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는 형광증백 처리까지 해줘야 된다 이 말이야. 형광증백 처리까지 안 해주면 희가 안 살아요. 그러면 형광증백 처리하는 방법은 물온도 70도에 티스푼으로 한 스푼 넣고 침전 시간 30분 동안 담가놓는다. 여기에는 고착제는 필요 없다. 염색이 여러분들 생각할 때 식물성 섬인데 염색을 하니까 소금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필요 없어요. 형광증백제만큼은 그렇게 필요 없어요. 물온도 70도에다가 형광증백제 한 티스푼 넣어가지고 꼭 담가놓으면 그 색이 돌아와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만약에 낙서에 나가서 옷이 형광증백제 날아갔을 경우에 그거 식는 방법이 돼요. 그럼 두 번째, 철분. 철분은 뭐냐?
계속 오십에 계속 온 사람이야. 근데 와이사스가 갈수록 누리죠. 때가 묻어서 누리는 게 옷이 자꾸 누리지가. 그거는 지하수 속에 포함되어 있는 철분 성분이 옷에 누적이 되는 거예요. 누적이 되다 보니까 옷이 누해지는 거예요. 그거는 산소의 표백질 있으면 절대 안 돼요. 형광진맥지 아니에요. 그때는 바로 수산 처리를 해줘야 돼요. 자, 수산 처리는 어떻게 하느냐? 물 20리터에 수산 200g을 넣어요. 200g, 200cc나 200g이나 넣고 담금 시간 한 10분. 여기서 물온도가 한 40에서 50도. 이렇게 해서 딱 닦아놔요. 누런 옷이 하얘집니다. 이거는 무조건 처음부터 이거 하면 안 돼요. 산속의 표백질을 이용해서 하거나 다 하는데도 안 될 때 있다. 이걸 가르쳐. 이게 기본적인 와이사스 보건 가공이에요. 굳이 이거 그지 안 해도 그냥 음식물이 묻고 몸에서 나온 노폐물이 묻어서 시간이 지나서 그 되는 건 요즘 거는 돼요. 그런데 이 수산 처리는 있죠. 수산 처리는 가능하면은 흰색일 경우에는 해주는 좋아요. 흰색이. 그런데 이 수산 처리를 하는데 흰색 아니고 색깔 다른 면을 넣었다. 면 와이사스를 만약에 블루, 그죠? 연한 청색 계열 와이사스를 수산에 줬다가 보다 어떻게 되겠어요? 색상이 빠지는 거예요. 산성에 염료가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안 해야 돼요. 흰색일 때만 수산을 써주면 돼요. 그러면 꼭 깨끗하게 나옵니다. 이러면 1차적으로 이제 면에 대한 보호가 끝났어요. 면에 대해서는. 자, 문제는 보건 가공은 끝났는데 재생 가공을 해줘요. 재생 가공. 새 옷을 만들어줘야 돼요. 지금까지 자 와이사 가격을 한번 봅시다. 가격. 지금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 그냥 지금 현재 다이아몬드 클리닝 연구에 나와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요금을 지금 현재 받는 요금 뭐 와이사스 3,000원 받다. 3,000원 받아서 이지다 하고 있으면은 직속 문 닫아야 돼요. 여기 와서 배우는 거는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교육이란 말이에요. 기본적인 거는 빨리 세제만 써서 빠는 것들은 기본 요금 받으면 돼요. 지금 하는 공부는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추가 요금을 받을 수 있는 기술이에요. 그러면은 손님인데 돈을 더 안 받고 그냥 받는 가격에 해주 받으면 여러분들 바보예요. 시간 낭비, 세대 약간 낭비예요. 해주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를 할 때는 손님인데 카운터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옷은 이런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뭐 지금보다 비쌉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보건 가공만 했다. 와이사스 보건 가공하면은 최하 5,000원 받아야 돼요. 최하 5,000원. 세탁비를 여러분들 3,000원 받을 경우 받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거는 보건 가공이다. 보건 가공. 재생 가공을 했다. 재생 가공하면은 7,000원 정도 받아요. 일반 와이사스입니다. 일반 와이사스. 생 와이사스 말고 와이사스 많은 데가 돈 못 받습니다. 별거 아니거든요. 별거 아니라 한번 닦아주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세탁기나 고무단에 나가고 닦아면 되는데 한 7,000원 정도 받으면 되잖아. 와이사스 7,000원 받으면 많이 받은 거 아닙니까? 그걸 못 받으니까 AMG 약품 비싸다 하는 거예요. 배운 대로 이어서 가서 해보고 나니까 이거 남는 게 없는 거야. 한마디로 남는 게 없는 거야. 그렇게 약품 비싸다 하는 거야. 그거 바보짓이잖아. 그건 공부하는 사람들이 잘못 선택한 거야. 여기서 공부한 거는 분명히 요금을 이렇게 업그레이드 해서 받으라고 안 해준 건데 받지 못하고 약품값만 비싸다고 웅두소리 시시해서 하고 있는데 그건 내일 조금 안 돼. 그럼 안 돼. 그다음 재생 가공을 해줘야 되는데 와이사스에 무슨 재생 가공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요. 와이사스는 재생 가공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와이사스를 오래 입으면 광택이 떨어져요. 지금까지는 아까까지는 광택에 대해서는 해준 거 없잖아요. 그냥 때만 빼는 거지. 희기만 만드는 건데 거기다가 이제 보건 재생 가공을 하게 되면은 쓰는 게 실크 터치. 이거는 바로 태양을 쓰는 겁니다. 자, 우리가 비싼 와이사스, 티셔츠하고 산 와이사스 차이는 촉감이라고 합니다. 촉감, 광택과 촉감. 비싼 옷들은 어때요? 부드럽잖아요. 부들부들한 실크가 비싼 이유가 부드러우니까 비싸잖아요. 실크가 마처럼 꼿꼿하면 비쌉니까? 안 비쌀 수 있죠, 그죠? 모든 옷들은 부드러우면 부드러울수록 비싼 거예요. 같은 세타 하나도 제가 입고 있는 저는 내 자랑은 아닙니다. 저는 최고 좋은 옷만 다 입어요.
왜? 입어봐야 맛은 알아야 여러분들 얘기할 수 있다고 그래. 이 캐시미아 100%짜리입니다. 40만 원짜리. 왜 있겠어요? 부드러운 거야. 촉감도 좋고 가볍고 부드러운 거야. 순모 세탁 기준으로 보니까 20만 원 사야 되죠? 순모 세탁. 캐시미아 100%는 더블 돼요, 더블. 비싼 거는 100만 원짜리 있어요. 그러면 일반 세탁 뭐하고 호망된 거 한 10만 원 정도 사잖아요. 그게 마찬가지로 우리도 입는 게 요금 차이가 있잖아. 물건도 살 때 요금 차이가 있다시피 세탁도 이제 다 있는 거예요. 별도 요금 측정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자 실크 터치를 하는 것은 촉감을 살려줘야 돼요. 세탁이라 하는 것을 자꾸 하다 보면 원단이 깎여 내려가요. 원단 표피가 깎입니다. 그럼 옷이 자꾸 얇아져요. 촉감이 문제가 옷이 얇아진다고. 그럼 와이사스 같은 경우에는 이 실크 풀을 좀 써줘야 돼요. 실크. 그럼 바로 태양을 살짝 쳐주면은 옷이 두께감도 약간 있어지면서 옷이 광택이 나요. 옷이 광택이 나. 여러분들 광택을 쓰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래야 그래. 네. 맞잖아요. 그거 한 방울 조금 넣어주는 거에 대해서 아끼면 안 돼요. 그런데 그거를 공짜로 넣어주면 안 된다고. 요즘 세상 공짜 없어요. 내가 쓴 만큼 공짜를 받아야 돼요. 그걸 못 받고 나는 막 써놔놓고 누구 만나라 뭐좀 만나 소리. 줄 거 다 주고 돈을 못 받는 게. 그런 바보 짓은 하지 말아야 돼. 내가 분명히 약품을 하나 더 썼으면 그에 대한 요금을 손님한테 청구할 수 있는 능력이 돼. 그걸 못하는 이유는 이빨을 못 봤어요. 이빨을. 카운트 교육이 안 돼서 그래요. 왜? 자신이 없으니까. 본인들이 자신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옷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하면 손님한테 어필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손님을 잡으라는 거 아니에요. 손님한테 분명히 이런 작업을 합니다. 얘기를 딱 하게 되면 손님은 그에 대해서 수긍을 하고 바로 돈을 지급합니다. 이때까지 못해서 그렇지. 오늘 같은 교육 이런 걸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바로 피아노를 쓰게 되면은 광택도 살아나고 원단도 좀 두꺼워져요. 새옷 같은 느낌이 그런 겁니다. 와이사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해주면 돼요. 그럼 이제 모직이나 이런 것도 발라요. 오늘은 지금 모직까지 들어가기 조금 힘들겠네. 오늘은 요 와이사스 정도 해서 마무리를 합시다. 이제 모나 이런 것도 별도의 시간을 가지고 이제 모나 싱크 하게 말하면 모직 다르고 싱크 달라요. 하는 방법이. 이 와이사스 이게 기본입니다. 이 기본을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다른 것도 된다 이거예요. 자, 지금까지 2시간 동안 보건 강화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은 과학과 신탁을 했고 두 번째는 보건 강화를 했는데 보건 강화에서 표백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표백제에 대해서. 그리고 그 표백제를 이용하는 방법, 면 섬유일 때 쓰는 방법을 얘기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 거 질문하세요. 다 압니까? 다 모르겠. 네? 다 모르겠네요. 믿는 거는 DVD입니까? 믿는 거는 DVD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녹화 끊으세요.